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오더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담당하고 있는 박준균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데이터독으로 만든 생산적 운영 환경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티오더 서비스 소개와 과거에는 티오더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와 전환점으로서 데이터독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된 세 가지 변화와 그 다음 MCP 모듈을 사용해서 자연어 심리와 문제 예측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그 다음은 진정한 생산성 향상의 의미와 그 다음 넥스트 레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오더는 태블릿 주문 서비스 1위 회사로서 요식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월간 거래액 3억 5천만 달러, 누적 설치 태블릿 30만 대를 달성하고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티오더는 여러 데이터를 쌓으며 재밌는 데이터 또한 수집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생각나시면 무더운 여름 떠오르는 콩국수, 그다음 비가 온 날엔 파전의 막걸리죠. 저희 매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무더운 여름 콩국수는 330%나 증가하고 비가 온 날엔 막걸리의 주문율이 46%나 상승한답니다. 서비스가 급격함에 커짐에 따라 인프라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요. 저희 10대의 쿠버네티스 운영과 300개의 워크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위 서비스답게 수많은 포스사와의 연동을 주문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고, 이 밖에도 QR과 NFC, 노포스를 활용한 멀티 오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현재 티오더가 스타트업 중에서도 정말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장이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통도 숨어 있었습니다. 티오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순 B2C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B2C이기도 하고 B2B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한 주문을 겪을 수 있게 하고 가게 점주 또한 디지털 혁신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잠깐의 장애도 정말 가게 점주는 물론 고객의 고객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신뢰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과거 티오더의 장애 발생 시 서비스별로 ELK 스택으로 수집된 로그들을 찾아다니며 장애 원인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해당 방법은 기존 방식 대비 70%의 시간을 로그 검색을 통해 장애 원인을 찾는 데 쓰이고 20%는 의사소통 및 원인 책임에, 나머지 10%는 드디어 실문제에 힘을 쏟는 상황이었습니다. 쏟아지는 개발 부채와 연동 개발까지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과 지속적인 장애 발생, 장애 해결에 급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서비스들이 많아지며 가시화 동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환점으로 앞서 ELK 스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시화를 하는 데까지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다른 툴들을 도입하여 복잡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탐색에 결국 여러 툴들을 사용하다 보니 장애 발생 시 탐색 부분에 대한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장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티오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및 로그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했고 문제 탐색에 쏟았던 시간을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각 팀에서 관리하던 수백 개의 분산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를 중앙화하고 기존 문제 발생 후 탐색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가시성, 속도, 생산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목표로 전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커지고 확장되다 보면 서비스 장애는 불가피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고 문제 요소를 빠르게 해결하고 혹은 장애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위험 지표를 구성하여 서비스 불안 요소를 제거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 목표하는 것이 데브옵스적인 혹은 개발자와 데브옵스 모두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오더는 내부적으로 오픈 소스로 된 모니터링 툴들도 검토해보고 여러 서비스를 부교하였지만
역시나 데이터독만큼 가시화가 잘 되고 장애 요소를 잘 파악되도록 하는 제공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결국 티오더는 데이터독으로 결정하고 전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독으로 사용하면서 세 가지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레거시에서 EC2로 구성된 서비스들을 EKS로 전환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독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헬름 차트를 제공하여 손쉬운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해당 부분을 각 클러스터마다 설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앱셋 기반으로 클러스터마다 밸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앱을 구성할 때 데이터독 내부에서 태그 기반으로 검색을 지원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지금 보여드리는 오른쪽 헬름 차트 밸류에서 메타 태그들을 서비스 구성 전부터 분류하고 명명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메타 태그에는 서비스 고유 아이디와 팀, 서비스 환경, 서비스명, 카테고리, EK 클러스터명, 서비스 리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잘 식별 가능하도록 공통의 템플릿을 설정하여 서비스 구성 전부터 런칭, 운영까지 손쉬운 추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데브옵스 팀 내부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앞선 요소들로 인하여 저희는 좀 더 손쉬운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평소에도 클러스터별 통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PM과 로고에서 발생한 에러 로그, 쿠버네티스 안의 파드의 CPU, 메모리 현황, 서비스별 리퀘스트 카운트, 레이턴시, 응답 코드 400대 500대 현황, 이 밖에도 HPA 현황, 모니터 현황까지 정말 여러 요소를 하나 면으로 손쉽게 구성하여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존의 AWS 클라우드와치, K9s, 그라파나, ELK까지 활용하며 여러 요소들을 각각 확인해야 됐었는데요. 데이터독 내부 대시보드 기능으로 아주 손쉬운 통합을 이뤘습니다. 이 밖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디에야 통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도 또한 데이터독에서 제공하고 있고, 장애가 발생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각 팀에서 애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서비스가 어디로 많이 나가고 들어온지에 대한 파악이 가시화되어 파악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가끔은 너무 많아 거미줄처럼 엮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단순화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저희 티오도는 외부와 연계된 서비스들이 많아 해당 지표를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데이터독을 도입하며 메타 태그에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요. 해당 메타 태그들이 데이터독에서 심겨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해당 서비스가 어느 국가에서 실행되고 어느 클러스터에 할당되어 있으며 어느 팀에 관리하고 있는지, 서비스명은 어떤 것인지, 운영 환경인지 개발 환경인지 대한 한눈에 파악되고 메타 태그로 검색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독을 도입 후 저희 티오도는 운영 혁신을 이루고 패러다임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꼽아서 이야기한다면 가시성과 속도, 생산성에 있어서 혁신을 이뤘고, 태깅 체계와 대시보드와 모니터링 같은 구성을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였고, 장애 발생 시 혹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얼럿을 통한 알림을 통해 각 팀에 전파까지 하여 APM 로그, 인프라 지표를 확인하여 문제 상황이 인프라적 요소인지 서비스 내부 요소인지를 확인 후 빠른 대처가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는 개발자와 운영팀 문제를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개발자는 개발에, 데브옵스는 운영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앞선 데이터독 연동 부분들은 데이터독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방식일 텐데요. 저희는 이조차도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문제 발생 시 데이터독에게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해결 방법까지 물어볼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발생 시 한 가지의 질문만으로 데이터독 지금 무슨 문제야?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고 어떤 문제이고 해결 방법까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정말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너무나 좋을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독을 도입하고 많은 부분을 시각화하고 패러다임을 바꾸었지만 티보더 데이브옵스 팀은 좀 더 많은 부분을
데 있어 혁신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비개발자 또한 서비스의 상황에 대해 검색해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발자 또한 해당 상황에 대해서 챗봇 하나로 능동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간단한 해결 방법이나 조언까지 얻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자연 기반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내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모습처럼 단순하게 최근 1시간 내에 발생한 오류 상황을 알려줘 라는 질문을 던져 확인도 가능하지만, 특정 앱의 아이디와 시리얼 넘버로도 해당 서비스를 상황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앞선 부분들도 결국 수동적인 면보가 보이고 결국은 사람이 수동으로 검색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티오더는 좀 더 발전시킬 수 없을까라는 고민하고 좀 더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네, 단순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MCP라는 좋은 툴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티오더는 데브옵스 팀 내부적으로 MCP 기반 플랫폼을 도입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채팅 형태의 부분도 제공하고 로그 오브 MCP, 데이터독 MCP, 클라우드 MCP, 클라우드 와치 MCP, 슬랙 MCP 여러 모듈을 결합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툴링하고, 언론 발생 시 나아가 데이터독에서 이상 감지의 언론 메시지를 AWS SNS로 수신받고 서브스크라이버 서버에서 메시지를 MCP 모듈로 전송, 데이터독에서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로그와 트레이스를 조회를 한 뒤에 MCP에서 해당 내용을 요약과 영향도 판별을 하여 장애 상황이라면 컴플런스의 장애 리포트 초안을 발행하고 지라에는 티켓을 발행한 뒤에 해당 메시지를 슬랙으로 요약 발송하여 한 번에 전송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MCP 모듈을 사용하여 언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수신 방식에 있어서 MCP 내부적으로 포맷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툴링과 유사도를 통해 메시지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손쉬운 사용이 되게 구성하였습니다. 앞선 MCP 모듈에 대해 실제 대응 방식의 일부인데요. 수많은 단계가 있지만 특정 서비스의 얼럿 경보가 500을 응답하기 시작한다면 얼럿 경보가 발생하게 되고, 이 메시지는 AWS SNS에 해당 경보 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서브스크라이버 서버는 해당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고, 상황에 맞는 MCP 서버의 적절한 툴링을 통해 데이터독으로부터 해당 메시지의 심각도와 문제를 탐색 후 AI 프롬프트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음 슬랙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덕분에 개발자와 운영진 문제가 발생되며 어느 서비스의 장애인지, 다른 오류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심각도는 무엇인지,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바로 조언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평균 대응 시작 시간이 2에서 3분가량 단축되었으며 해결 속도 또한 53% 이상이 단축되었습니다. 해당 MCP 자체적으로 판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언론 메시지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변화를 통해 진정한 개발자와 운영팀 모두에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보만 수신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알림 차단, 정말 확인이 필요한 핵심 경보만 수신받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이 또한 알림이 날라올 때 분석과 조치 방법에 대한 조언을 토대로 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지게 하고, 해당 메시지를 통해 대응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 요소와 해결책을 나타냄으로써 탐지 시간 축소와 명확한 오류 분별로 책임과 역할 분담까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비개발자들은 어려운 기술 용어와 원인에 대해 투명하지 않은 공개 때문에 사연로가 생기고 전달까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MCP가 분석 및 해결 전달함으로써 팀 문화의 혁신을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핵심은 불필요한 얼럿을 줄이고, 즉 개발팀은 개발에 집중하고 운영은 운영 최적화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독 MCP에서는 APM, 로그스에 대한 툴링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는 좀 더 확장하여 좀 더 넓은 알림을 구성하고 좀 더 발전된 AI 기반 이상 탐지를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독 내부 모니터링 지표 수준을 기준으로 자가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및 확장할 예정입니다. 연계된 매니지드 서비스들의 모니터링 지표 또한 클라우드 와치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데이터독으로 옮겨 해당 지표들 또한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구성된 MCP는 오픈 소스로 구성된 것으로 데이터독에서 공식 지원하는 것은 아닌 MCP 서버인데요. 앞으로는 데이터독 공식에서 출시한 MCP 모듈로 좀 더 발전시키고 웹사이트에서 비치 AI를 활용한 탐색을 내부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알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알람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여 생산성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